야,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이제 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각 소장님들, 뭐 매도자들, 매수자들 다 문의드려도 사실 떨어질 이유, 환경, 분위기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반등에 대하고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이미 신뢰가 되게 확고하고 실제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가격 내놓는 사람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이유는 잘 못 찾겠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제테크르르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테크르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프카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제 손으로 그냥 사표를 내고 부동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6년간 거의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 발로 들개처럼 다니면서 약간 후천적, 입지천재, 부동산 임장천재가 된 제테크르르라고 하고요. 편안하게 크르르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테크르르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데이터보다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 한 6년간 대한민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임장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임장 전문가이신 제테크르님이 보시기에 현장에 지금 느껴지는 부동산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많은 유튜버 그리고 혹은 부동산 전문가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소식들을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곳들은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뭐 지난 3월부터 사실 단기간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지난 1년 반에서 2년 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 혹은 상급지들은 거의 다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현상에 대해서는 이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분명히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다 체크해 봤을 때도 확실히 문의가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뚝 끊었다는 아니고요. 확실한 거는 좀 문의도 줄었고 매수세도 줄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이제 소장님들한테 다 여쭤보면 사실상 저희가 이제 거의 10월 달로 이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석도 연휴가 분명히 또 있었고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또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확실히 묶인 부분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야,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이제 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부동산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려야 될 거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각 소장님들, 뭐 매도자들, 매수자들 다 문의드려도 사실 오를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떨어질 이유, 환경, 분위기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반등에 대하고 그리고 회복에 의해서 이미 신뢰가 되게 확고하고 실제로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가격을 내놓는 사람이 없으시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떨어질 이유는 잘 못 찾겠다. 오히려 지금 전세 매물이 좀 귀한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로 한 번 더 계속 이어나갈지 혹은 매수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가 약간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조금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서 확실히 매수 문의가 좀 줄어든 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뭐 마용성 같은 경우는 문의가 좀 뚝 네. 끊겼다라는 뉴스가 현장에서도 음. 통하는 이야기네요. 그쵸. 확실히 근데 뚝은 솔직히 저도 아, 잘 네. 모르겠어요. 분명히 네. 매수가 줄었긴 했는데 뚝은 아마도 아주 좋은 의탱어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근데 뚝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그게 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은 분위기인가요? 다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도 사실 다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굉장히 뜨겁고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지방은 사실 지방이라는 대명사 하나만으로 언론에서 사실 언급조차도 안 해요. 여전히 미분양이 쌓인 곳들도 있고 또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대명사로 전체적인 무드로 전할 뿐이지. 근데 실제로 조금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지방도 지방 나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또 언급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문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에 비해서 문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음, 음. 이 상태에서 좀 유지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요 상급지 한번 시향 한번 제가 간단하게 네네네. 한번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푸릉 레터라는 부동산 시황 레터가 있는데 매주 각 지역의 정보들 시황들을 전달드리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간략하게 수도권 상급지 현황만 간략하게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사실 느낌만 아시라고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단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상급지답게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뭐 매일매일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매월 꾸준히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옆쪽으로 미성, 한양까지 사실 매수세가 전이돼가지고 최근 거의 9월 달까지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거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되면서 그냥 계단식 상승으로 상급지답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더라. 그리고 강남 대치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거래가 확실히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가격 조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가격 조정 안 해준다. 그리고 방배동 재건축이나 이제 기축 같은 상을 한번 살펴보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이긴 하나 조금 그래도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 서초 혹은 반포가 확 날아갈 때 호가랑 실거래가가 막 3억씩 떠버렸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늦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더 빠른 만큼 지금 현재 확실히 조정되는 매물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더라. 근데 실거래가는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는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토지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꼭 팔아야 될 매물들이 있거든요. 내가 빡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거나 혹은 또 상급지로 이동하실 분들이,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매물들은 반드시 팔아야 되다 보니까 2, 3천씩 이제 조정을 해서 가격이 추례되긴 하죠. 근데 이거를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전세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올림픽 기가총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혀 가격 조정 안 되는 분위기고요. 뭐 가격상 버티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제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요, 강동 올림픽 파크 포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거래 24억 다 이상 됐고, 현장에서는 25억 5천까지 거래설이 지금 돌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씩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분양 때 망한다, 만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미 시장에서 분양가 2배 이제 가격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거는 오히려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마용성 중에 성동구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남과 붙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처음부터 반등도 빨랐고 가격도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매수 문의는 소폭 감소된 것들이 확실히 체감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저희 부동산 상급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위기만 또 전달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마용성, 강남 좋은 거 다 알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다음은 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아마 이 허리 라인 쪽에를 대표적인 곳들을 뽑자고 하면 흔히 동쪽에는 강동구가 있을 거고요. 서쪽에는 아마 강서구, 이름도 딱 강동, 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이제 동작구, 거의 이 세 구가 생각보다 가격이 거의 같이 싱크로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러준 한 명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강동구였죠. 강동구가 거의 6, 7월 달에 미친 듯하게 월 1월 한 개월마다 거의 1억씩 상승하면서 사실 20억을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님 소식을 그대로 제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최근까지는 진짜 모두 흥분의 분위기였대요. 사람들이 정거점을 뚫고 최고가 거래가 되니까 미친 듯이 문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 상태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가격이 너무 높아 버리다 보니까 지금도 매수자분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위기더라. 확실한 거는 다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허나 아직까지도 내가 국평, 그러니까 33평, 34평을 매수하려던 분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수를 조금 낮춰서 30평대도 매수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동이라고 하면 다 상급지,
고덕동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강동구의 중심이었던 이제 암사동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롯데캐슬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흔히 과거에 매물들이 조금 낮게 돼 있었지만 고덕동에서 천장을 뚫어주니까 확실히 준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고 8호선 호재들 업어가지고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매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반면에 암사동 완전 구축으로 넘어가면 사실 아직 가격이 전이가 안 됐어요. 분위기가 아직 안 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강동구라고 하지만 신축, 준신축, 구축도 전이 정도가 조금은 다르고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실거주 입장에서는 물론 신축도 좋고 뭐 준신축도 좋고 모든 사실 선택이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곳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를 또 시장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너무 자세하고 너무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세세한 내용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풀어주시다니.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집필하신 책, 음, 뭐 돈이 되는 부동산 임장 시크릿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런데 9월부터 저희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또 내년에는 3단계 시행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출 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빚 내서 집을 사는 거 괜찮을까요? 야, 키워드가 굉장히 멋지네요. 빚내서 집을 산다. 아, 네. 사실은 과거에는 사실 금융이랑 이 주택이랑 많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는 사실 금융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산다는 건 금융을 안 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무조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한 많은 포션으로 저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결국 수요를 묶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달라진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 공급이 없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방증은 전세가가 신압으로 올라오고 있고 전세 가격이 아마 전세 매물 자체가 거의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분위기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매물이 부족하고 결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겠죠. 내 집을 사던가 혹은 전세를 한 번 더 하던가 결국 되게 사면초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딱 묶었죠. 내 연봉의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 40% 이하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가면서 더 밑으로 줄어들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서 뭐 연봉 한 6천에서 7천 받는 게 아마 평균적인 아마 그 연봉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흔히 DSR 40%라고 하면 자신의 연봉 한 7배를 이제 대출로 받을 수 있죠. 연봉이 6천이라고 하면 6, 7, 40이 대충 뭐 연봉 한 4억 대출 4억 이하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시드머니가 뭐 4억이 있다면 이걸 합쳐서 한 8억 정도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8억으로 찾아보면 소형 아파트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게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죠. 내가 낼 수 있는 대출의 한계가 줄었을 때 누군가는 내가 당장 사용할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 대출이 있죠? 말 그대로 전세금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거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 중급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흔히 뭐 예로 들면 기름 뉴타운 쪽으로 가보면 사실 전세가율이 거의 60%에서 65% 지금 7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대출을 60%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금액으로 8억을 살 수 없는데 내가 대출을 6억을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억에, 그러니까 더 상급지의 매물을 쳐다보면서도 대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요즘에 제가 가끔 내가 가진 금액이 부족해서 혹은 대출 여력이 부족해서 제 지인분들 혹은 제 블로그 이웃분들이 계속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또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전세 대출 그거 그렇게 갭 투자하면 전세 대출 안 나온다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새끼 매물 중에 제일 싼 것부터 싹싹 안내해 주세요. 시장은 어떤 반응에 의해서 기민하게 돌아가고요. 그게 옳든 그르든 우리가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되게 유동성 있게 잘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그러하다. 단지 내가 살 집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금액이 부족하면 뭔가 다른 방안들을 계속 생각하고, 혹은 최근에는 지방에서 멤버가 지방 사람 분께서 자기 집은 자기가 월세로 사시고 자기 금액을 가지고 나 서울에 묻어두래요, 이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은 어떻게 보면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요처이기도 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대출 규제해도 사람들은,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잘 변화하고 있다.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네. 대출을 껴서 사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대출을 이용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현금 확보력, 그러니까 현금 유동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봉이 6천이라도 주담대를 저 주담대를 4억을 내잖아요. 월 아마 대충 보수적으로 4% 잡고 30년으로 때리면 대충 월 납입금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4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5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제 기준에서는 한 40% 자신의 총소득에서 최대한 해도 한 40%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라면 사실 크게 추천드리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 상승은 아니라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진짜 지금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네. 뭐 본인의 자금이 되는 그 여력 하에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시점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프레임 자체가 서울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유사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사고 마용성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천정은 열려 있지만 경기도에서 주요 입지들은 아직 움직인 곳들이 많지는 또 않은 곳들도 있어요. 물론 경기도 상급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움직였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부동산을 오늘 사서 내일 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4년, 6년, 8년의 목표로 보실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역사가 방증해 왔고,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은 내 집이 오르는 데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내가 현금 확보를 해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현재 전세가가 올해 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전세 시장은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계속 오를까요?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특히 주요지는 더 없죠. 경기도라고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제가 몇 가지 하나 곳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곳들이요. 광명시, 뭐 용인 수지구, 그 다음에 수원 영통 가보시고요. 그리고 성남, 구성남, 이제 남한 산성역 주변으로 가보시면 전세 매물이 없기도 하고요. 없으니까 전세 가격들이 매우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난 3개월간 전세 상승가율을 찾아보면 상승률이 어디가 가장 높았는지 보시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수원 일대도 영통이 1위거든요. 그만큼 전세가율은 공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에서 대규모 입주장이 있긴 한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문, 희경 그쪽에 이제 그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낮지도 않아요. 지금 입주장이 곧 펼쳐진다고 하지만 헬로시티에서 한 12억, 국평 기준 한 12억 버티고 있고, 올림픽 파크 보려면 한 10억, 지금 나오고 있는 건 10억 언더로 나오고 있긴 하나, 입주장이 오면 반드시 일부는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입지가 워낙 탄탄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을 다 커버하고 그것만 잠기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율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더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데이터도 그렇고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하네요.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신 현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떨 거라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네, 사실 저도 큰 거시적인 전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현장에 더 관심이 많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도 되는 게 맞고,
한편으로는 반포 같은 곳들은 과거 전세가율에 대비해서 굉장히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서울 같은 곳들은 60%, 70%까지 올라왔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못 버텨주서가 아니라 매매가가 너무 빠른 시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오히려 4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누군가는 이거를 거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 바예요. 무조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짧은 기간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일부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상승을 가더라도 반드시 쉬어가고 숨고르게 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격을 체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결국 그냥 단계적인 상승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상급지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거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고 일부 반드시 필요해야 될 매물에 대해서는 급매 혹은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 혹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급매라든지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길게 갈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